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믿고 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한 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김 여사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거든요.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고인께서 정말 성실하셨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워낙 성품이 좋으신 분이셔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김 여사는 담담하게 인사를 받으며 답했습니다. 평생 성실했던 사람이라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검은 원피스를 입은 낯선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당당하게 영정 앞으로 걸어왔거든요. 조문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김 여사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영정사진 앞에 서서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도 이 사람의 가족입니다. 상속 얘기하러 왔어요. 순간 장례식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서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김 여사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 뭐라고 하신 거예요?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 그 여자는 더욱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분과 오랫동안 함께 살았고 이 아이는 이분의 친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지 않나요? 이 말에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시댁 식구들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김 여사는 다리가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믿고 살았던 남편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김 여사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정말 모르는 사람이냐? 김 여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정말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는 마치 모든 것을 준비해온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심지어 서류 가방까지 들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자신을 박 씨라고 소개하며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조문객들과 시댁 식구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말입니다. 저는 고인과 년 전부터 내연 관계였습니다. 이 아이를 낳고 함께 살아왔거든요. 박 씨는 아이를 앞으로 내밀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이분의 친자입니다. DNA 검사를 해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김 여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시댁 식구들도 서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수군거렸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조문객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어요. 평생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남편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요. 박 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출생신고서도 있고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시어머니가 급하게 김 여사를 부축하며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 김 여사는 집에 돌아와 남편의 물건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알 수 없는 현금 인출 내역들이 나왔습니다. 정기적으로 큰 돈이 인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낯선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도 발견했습니다. 설마
내가 모르는 삶이 정말 있었던 거야? 김 여사의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2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박 씨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어요. 김 여사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상속 포기각서에 서명하시거나 아니면 법정에서 만나시거나 둘 중 하나예요. 김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평생 모아온 소중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여자가 절반을 달라고 하다니요. 시댁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이 일은 조용히 해결하는 게 좋겠다. 아이 문제니까 우리가 양보를 좀 해야 하지 않겠냐? 김 여사는 온 세상이 자신을 등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심지어 법까지도 자신의 편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박 씨와 변호사는 김 여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자 관계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상속 권리가 생기거든요. 지금 합의하시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박 씨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 미래를 생각해야 해서요. 재산의 절반과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김 여사는 억울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법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김 여사에게 시댁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며느리야,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 하고 아이가 정말 우리 핏줄이라면 외면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냐? 그냥 적당히 합의를 보는 게 어떻겠냐?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다. 법정까지 가면 온 동네에 소문날 텐데 그게 좋겠냐? 그냥 조용히 정리하자. 김 여사는 절망스러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보다는 체면이나 조용한 해결을 원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년 동안 남편과 함께 이룬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 여사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른 것 같았거든요. 뭔가 미안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안심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김 여사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진실이 무엇인지만은 꼭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좋아요. 끝까지 가봅시다.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겠어요. 김 여사는 처음으로 눈물을 멈추고 단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씨와 시댁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연락을 걸어 말했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하겠어요. 박 씨는 김 여사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쉽게 포기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랐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건가요? 아이만 생각해도. 하지만 김 여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생각한다면 더욱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죠. DNA 검사부터 시작합시다. 김 여사는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가족법 전문가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부인, 일단 침착하게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거든요. 변호사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족관계 등록부를 확인하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어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재산 형성 과정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남편분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 이전에 형성되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김 여사는 남편의 서재를 다시 한번 꼼꼼히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책상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남편 명의의 생명보험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안에 들어있던 공증 유언장이었어요. 2년 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읽어보니 김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거든요. 혼인 외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개인 채무로 본다. 정식 혼인 관계에서 형성된 재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김 여사는 급하게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중요한 서류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증거네요. 남편분이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준비해 두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신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장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하고 공증 과정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김 여사는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은행 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해 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어요. 박 씨에게 보낸 돈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들도 모두 남편의 개인 용돈에서 나간 것들이었거든요. 이상해요. 만약 정말 함께 살았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갔을 텐데.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네요.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봅시다. 그때 김 여사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청구서를 확인해 보니 박 씨의 번호로 걸린 통화가 거의 없었어요. 2년 동안 함께 살았다면 통화 기록이 훨씬 많아야 정상이었거든요. 선생님, 이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변호사는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저는 이 사건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봅시다. 박 씨는 김 여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김 여사를 찾아와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어요.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언론에 제보할 수도 있거든요. 박 씨의 변호사도 거들었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법정 다툼이 길어지면 양쪽 다 손해예요. 하지만 박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앞세우며 더욱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신이 그렇게 매정할 수 있어요? 김 여사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변호사는 김 여사를 진정시켰습니다. 부인,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해요. 그런데 박 씨는 더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의 친자 감정을 법원에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시댁에서도 김 여사를 압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따졌어요. 며느리야, 왜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냐? 아이가 정말 우리 핏줄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다. 동네에서 무슨 소리를 들을지 뻔하지 않냐? 심지어 친정에서도 걱정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김 여사는 온 세상이 자신의 편이 아닌 것 같아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박 씨는 김 여사의 약해진 모습을 보고 더욱 압박했습니다. 부인, 끝까지 가면 당신만 더 망신당할 거예요. 이미 동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정말로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도 길에서도 사람들이 김 여사를 보며 속삭였어요. 저 사람이 남편 몰래 첩이 있었다는, 아이까지 있다던데. 김 여사는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김 여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어요. 박 씨는 아이와 함께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관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친자관계 확인 소송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김 여사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어요. 박 씨도 긴장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DNA 감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판관이 서류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친자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김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박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어요. 잠깐만요. 재검사를 요구합니다. 박 씨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지만 재판관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DNA 감정은 여러 번 실시했으며 모두 같은 결과입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김 여사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의 유언장 원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재산 형성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고인의 재산 대부분은 혼인 이전에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혼인 외관계에서 발생한 책임은 개인 채무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동거 사실과 생활비 지원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김 여사의 변호사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보시면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월 생활비로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그리고 통화 기록도 거의 없어서 지속적인 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상속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박 씨는 당황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위자료라도 인정해 주세요. 정말 관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재판관은 단호했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 또한 기각합니다. 김 여사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넘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김 여사는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남편과 정말 아무 관계가 없었는지 궁금했거든요. 변호사는 추가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부인, 이 사건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 씨는 이미 다른 남성과 혼인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이를 낳기 전부터 말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요. 이중 혼인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아이의 출생 시기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시기는 박 씨가 남편과 만나지도 않았던 때였거든요. 남편분의 일기장을 확인해 보니 그 시기에는 출장으로 한 달 넘게 집을 비우셨네요. 변호사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의 서류 중에서 사설 탐정 사무소의 조사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보고서에는 박 씨의 실제 신분과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박 씨가 접근했을 때부터 의심하고 조사를 의뢰한 거였어요. 그럼 왜 남편은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김 여사가 궁금해하자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아마도 부인이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모든 걸 준비해 두신 거예요. 남편의 마지막 편지도 발견되었습니다. 유언장과 함께 봉인되어 있었던 편지였어요. 여보, 미안해요. 이런 일로 당신을 힘들게 해서요. 하지만 당신만은 다치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모든 준비를 해뒀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김 여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정말 마지막까지 나만 생각해줬구나. 박 씨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남성을 상대로 이런 사기를 쳐온 전력이 있었어요.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박 씨의 모든 청구를 기각합니다. 또한 허위 사실로 피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박 씨는 오히려 김 여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사기죄로 고발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박 씨가 법정에서 나가며 김 여사를 노려봤지만 김 여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법이에요. 시댁 식구들도 김 여사에게 사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구나.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 여사를 동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김 여사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모든 게 끝났어요. 당신이 마지막까지 지켜주려 했던 것들 잘 지켜냈어요. 남편의 미소가 전보다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김 여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김 여사에게 박 씨로부터 위자료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김 여사는 그 돈으로 남편을 기리는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였거든요. 진실을 찾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도우면 여보도 기뻐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나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과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사이다 결말이에요. 때로는 혼자서 모든 것과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한다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김 여사의 이야기가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